우리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고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시죠. 어쩌면 내가 중독인 줄조차도 모르고 정작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독이 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이며 스스로 끊어내기가 힘든 건지, 왜 중독이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지겠죠?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했을 때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바로바로 보상이 온다라고 내 뇌에서 느끼고 그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막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1년 뒤에 레벨업이 된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중독된다는 술이나 담배를 했는데 내가 1년 뒤에 기분이 좋아진다, 1년 뒤에 술이 취한다 라고 하면 과연 중독이 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쾌락, 보상들이 1년 혹은 10년 정말 힘들게 얻어지는 거였는데, 농사든 전쟁이든 일이든 공부든 뭐든지 정말 힘들게 해서 성장을 이루고 쾌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1초 만에 내가 릴스, 쇼츠, 내 뇌에 도파민이 팡팡 터지죠. 뭐든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 어때요? 좀 즐겁게 살면 안 되나요? 한 번 사는 인생 핸드폰도 좀 하고 게임 좀 하는 게 어때서?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로 들어지는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죠. 1954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쥐의 전기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연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쥐의 뇌에 시상하부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이 쥐가 그 자극을 받았던 곳으로 계속 돌아와서 계속 그 전기 자극을 주는 지렛대를 누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르기 시작하더니 그 자극을 주게 만들었던 지렛대를 막 1시간에 7,000번씩 누르고, 그러다가 이 쥐가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갓난 새끼 쥐들이 옆에 있건 말건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지렛대를 눌러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계기로 쥐의 뇌 속에 쾌감센터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쾌감센터를 포함하는 중독회로, 즉 보상회로는 우리 인간의 뇌에도 존재한다라는 역사적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이처럼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자극이 우리 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중독의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내성, 금단, 갈망. 이 3가지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중독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는 10분만 폰을 하거나 게임을 해도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 또는 하루 종일 해야 하고, 웬만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성취감, 즐거움과 그런 재미들은 나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웬만한 폰이나 게임 말고는 노잼이다. 더 큰 자극, 더 큰 재미가 내가 행동을 바로 취했을 때 바로바로 나에게 보상이 와야지만, 즉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지렛대를 누르듯이 키보드나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 뇌에 도파민이 팡팡 터져야지만 내가 재밌다고 느끼고 반응을 하게 된다. 웬만한 자극에는 내성이 생긴다. 또는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내가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맥길 대학의 실험 쥐처럼 단순한 순간적인 달콤한 중독에 빠져서, 우리 인생은 타이밍인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내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서 너무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 크고 싶으면 잘 먹고 잘 자야죠. 그런데 그건 우리 학생들 나이 때 한창 폭풍 성장 시기에 잘 먹어야 키로 위로 쑥쑥 가는 거지, 지금 선생님 이 나이에 그렇게 먹으면 옆으로 쭉쭉 가죠. 그냥 바로 비만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던가,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을 큰 치명적인 후회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무서운 건데, 이 중독이 왜 특히 또 우리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냐라고 하면,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무조건 이 전두엽이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두엽에서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조절, 도파민이 팡팡 터질 때 조금 진정시켜주고, 또 우리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또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는 등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뇌의 대부분을 다 이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두엽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발달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20살 초반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상회로, 중독회로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뇌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위인 이 전두엽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뇌가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뇌의 제어 장치가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테러를 당해서 평생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중독이 된 상태라면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내성, 금단, 갈망 때문에. 일단 이런 중독의 과정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은 중독이 아니지만 무언가에 언제든지 중독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지금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미 중독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겠죠. 곧 내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가 테러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독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차단입니다. 폰, 컴퓨터, TV 등 내가 중독이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나에게 무조건 손해다 하는 것들을 애초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붙들고 게임을 하고 있다?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 공부가 잘 될까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바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게임 백날 해가지고 만렙 찍는 그딴 보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으면서 인생을 재밌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또 저는 이 학원 업계에서 평생 일을 해오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실제로 TV가 없다고 하는 가정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실제로 가족 모두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현관에 핸드폰 보관함에다가 다 같이 핸드폰을 넣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대중매체의 세뇌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TV야말로 현실이 아니에요. 당장에 오는 달콤한 유혹들에 중독되어서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중독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현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내가 해야 할 공부,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잘 보살피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당장 컴퓨터를 끄시고 핸드폰을 폰 보관함에 넣어두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합시다. 자, 중독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야 할 현생을 멋지게 잘 살아봅시다. 참,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간단한 소감, 의견들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멋진 현생 살아내는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